박정영의 코칭살롱. 너에게 질문을 던진다. 행복한 삶으로의 변화와 성장을 돕는 따뜻한 봄, 새로운 봄, 여러분의 봄코치 이재경입니다. 전 국민 1인 1코치 프로젝트 코칭살롱의 마담, 영원히 영 할 것 같은 영코치 박정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꽃구경 많이 하셨어요? 많이 하고 싶어요. 바람이지만 시간이 없으신 건가요? 네, 매 해가 갈 때마다 네. 아쉬움이 매번 있네요. 저는 지난번에 왜 몇 번의 봄이 그쵸. 남았다 그 말씀 좀 한번 해주세요. 그게 너무 마음에 와닿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살 날이 참 많은데 어느 순간 하루 딱 보면서 내가 이 꽃을 내 평생 몇 번 더 볼 수 있을까? 봄에 피어나는 꽃들을 그랬더니 한 20번? 30번?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쵸. 너무 짧은 거예요. 그리고 눈앞에 있는 꽃이 너무 그러니까요. 소중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예전에 엄마들이 꽃 구경 가는 거, 단풍 구경 가는 거 그렇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해가 돼요. 나이 먹었나 봐요, 저도. 갑자기 왜 우리 시작과 함께 나이 타령을 귀한 손님 모셔놓고. 네, 그러니까 바로 목소리 먼저 들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 예쁜 목소리의 주인공은 명랑모험가님이신 이영실 코치님입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명랑모험가라고 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직접 네.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명랑무언가라는 닉네임으로 블로그 활동을 하고 있는 이영실입니다. 네. 네. 그리고 소개를 이제 해야 하나요? 네, 원하시는. 네. 저는 지금 경력단절 여성의 사회 재진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그 관련 활동들을 좀 하고 있고요. 저도 현재 8살? 그리고 10살. 네, 8살, 10살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인데요. 제가 이제 경력단절 기간을 지나면서 다시 일을 하고 싶은데 아이들이 크면 나는 뭘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이제 블로그를 시작을 했고, 그게 지금 한 5년, 6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그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에게 명랑무언가라는 닉네임으로 훨씬 더 많이 알려져 있고요. 현재는 블로그 다음에 이제 카페로 넘어가서 카페 활동도 같이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 카페 역시 이제 경력단절 엄마들이 이제 엄마 다음의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고민을 같이 하면서 작은 활동들, 사이드 프로젝트라고 얘기하는데요. 예, 작은 성공 경험을 쌓는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 블로그 자주 들어가 보는데 블로그 대문에 있는 뭐를 읽는 일을 하신다고 소개되어 있잖아요. 네. 나와 엄마와 뭐죠? 나와 일과 엄마의 균형을 잡는 기록을 한다라고 블로그는 소개를 하고 있어요. 네. 정말 여성들한테 너무나 필요한 블로그일 것 같아요. 네. 네. 파급력이 굉장한, 네. 제가 이미 경험했죠. 그쵸? 저희 회사에서 CIT 코칭 연구에서 행사하는데 갑자기 인원이 너무 많아진 신청자가. 거예요. 네. 신청자가.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하고 봤더니 추천자에 봤더니 우리 이영실님의 전남이 있더라고요. 또 우리 명랑모험가님이 또 코치님으로서 또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또 어떻게 시작하시게 됐는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세요. 코칭에 왜 관심이 생겼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이게 딱 어떠한 계기로 코칭을 배워야겠다라고 했던 계기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이제 내가 엄마 이후의 삶을 고민하면서 뭘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책을 보다 보니까 아마 심리학 쪽으로 관심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심리학 쪽 나랑 좀 잘 맞는 것 같아. 공부를 해볼까 하고 이제 관련된 걸 쭉 알아보다 그 안에 이제 코칭도 한 분야로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고민을 했죠. 심리학을 공부하려면 대학원에 가야 하네. 진입 장벽이 너무 높은 거예요. 예. 근데 지금 내가 당장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속도도 필요했기 때문에 그럼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아이들 키우면서라고 생각했을 때 코칭이 더 많이 눈에 들어왔던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주위에 수소문을 했어요. 주위에 코치님들께.
그래서 어떻게 전문 코치로서 활동을 할 수가 있는가라는 얘기들 듣고 그때 이제 추천받았던 기관이 CIT 코칭 센터였어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당장 등록하고 예, 교육 받고 또 바로 자격증 따면서 이제 코치 활동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코칭 시작하신 지 얼마 되신 거예요? 코칭을 배운 거는 한 1년 반 정도 된 것 같고요. 자격증 취득한 거는 얼마 안 됐어요. 작년 8월에 땄으니까. 네. 작년 8월에 땄다고 하시면서 얼굴에 미소가 한가득. 근데 자격증 땄을 때 너무 기뻤죠. 네. 내가 이거 떨어지면 어떡해. 라는 두려움이 굉장히 컸는데 생각보다 잘해서 예, 굉장히 좋았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1대1 네. 코칭도 직접 네. 진행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일단은 사실 자격증이 그 사람의 실력을 대변해 주진 않잖아요. 자격증을 따기까지의 과정이 사실 중요하긴 하지만 저는 자격증을 딴 그 시점부터가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 지금은 이제 제 실력을 조금 올리고 싶어서 계속 1대1 코칭을 하고 있고요. 그 자격증 준비할 때 개인 고객들 만나서 실제로 코칭을 해보니까 아시다시피 처음 교육 받고 난 다음에 사실 그 사람의 실력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님들이 내 삶에 너무 큰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거에 이제 자신감이 생겨서 그쵸, 맞아요. 나는 그냥 여기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해도 고객님들이 정말 알아서 찾아가시는구나라는 자신감들. 그래서 이제 그 자신감을 이어서 1대1 코칭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칭을 배운 대로 코칭답게 하신 거죠. 네. 근데 사실 우리가 그러니까 그냥 있는 거 누군가에 대해서 그냥 있는 것처럼 참 힘든 게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그냥 있으면서도 본인이 본인의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존재감을 그쵸. 갖는다는 게 사실은 쉽지 않고 그래서 또 코칭을 하면 할수록 그 미묘한 파워를 어떻게 끌어내느냐에 대한 고민을 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코칭의 큰 매력은 우리 이영실 코치님이 말씀하셨지만 대신 어떤 전문 영역으로 가는 데 있어서는 참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진입장벽이 낮다는. 네, 진입장벽이 낮고 사실은 아까 코칭을 하셨다라고 했을 때 저희 CIT 코칭 연구소에서 20시간짜리 교육 맞아요. 받고 하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보면 아니 20시간 교육 받고 어떻게 그걸 하지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코칭의 매력인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지금 코칭 8년 18년 차이지만 또 계속 어렵게 느껴지는 건 또 사람이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람의 것을 끌어내는 게 쉽지 않아서 매번 고민을 하게 되는데 20시간 어떤 때는 20시간 교육받으신 분이 17년 18년 코칭한 사람보다도 더 또 파워풀하게 맞아요. 다가갈 수 있는 게 또 맞아요. 코칭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코칭하면서 이제 진짜 제 실력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 짧은 교육을 받고 그런데도 이제 고객님들께서 본인의 이야기를 깊은 이야기들을 꺼내 주시는 것들 들으면서 정말 가만히 듣기만 하거든요. 네. 그런데도 이분들에게 필요한 게 나의 이런 현란한 기술, 스킬이 아니구나. 그냥 진정으로 그냥 충분히 들어줄 수 있는 한 사람이 필요한 거구나라는 생각들 많이 하게 돼요. 가만히 들어주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리고 대화를 하기 전에도 워낙 지금 그 경력 단절 여성들을 위한 그쵸.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에서의 서로 연결됨이 있지 않을까. 맞아요. 그래서 가만히 들어줘도 충분히 공감받고 또 본인의 얘기를 충분히 하다 보니까 많은 것들이 정리되고 그래서 정말 본인들이 원하는 게 뭔가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되게 앞으로도 계속 많은 여성들에게 힘이 되어주실 그러니까요. 분이세요. 네, 우리 맞아요. 명랑 모험가님.
이 이름이 네. 왜 명랑 모험가인지 좀 응. 그런 질문 많이 받지 않으세요? 궁금했어요, 네. 저도. 네. 저는 이제 명량 모험가인지 알았어, 진짜. 그래서 명량 해전가 뭐지? 모험이니까 좀 연결되나? 그럴 수 있겠네요. 됐어요. 네. 일단은 모험가라는 이름 앞에 명랑한이라는 형용사를 붙인 이름이고요. 일단 이 이름은 신랑이 이제 20대 초반부터 이제 연애했었는데 왜 그러셨어요? 저랑 좀 비슷한 분이 여기 계시네요. 네. 네, 말씀하세요. 자꾸 이게 연애한 기간이 기니까 이제 저를 오래 봤잖아요. 매일매일 너는 뭔가 시작하고 있다. 그만 좀 해라. 뭘 배우거나 뭔가 이렇게 오빠 나 뭐 샀어. 뭐 이거 이제 뭐 할 거야라고 뭐 만들기를 한다거나. 그러니까 매일매일 새로운 걸 시작하는 저의 모습을 보고 모험가 같다라는 얘기를 좀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 그러셨나요? 그만 좀 해. 이제 괜찮아라는 의미로 툭 던졌던 말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블로그 하다가 내 정체성과 좀 잘 맞는 이름을 갖고 싶어라고 생각하던 차에 그 이름이 번뜩 떠올랐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정말 가만히 못 있는 거예요. 제가 호기심이 너무 많아서 이것 떼보고 저것 떼보고 막 벌려보고 자꾸 그러다 보니까 이거 정말 나랑 잘 맞는 이름 같아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오래 썼던 닉네임은 처음이었어요. 지금 한 5년 정도 쓰고 있는데 네. 네, 그 이전에는 뭐 3개월 쓰고 버리고. 네. 아니 근데 너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모험가만 있었으면 그렇게 기억되지 않을 것 같아. 맞아. 근데 앞에 명랑이라고 있어서 네. 그 모험가의 그런 호기심도 있지만 뭔가 조금 더 코칭이랑 되게 맞는 것 같아요. 되게 그러니까요. 저도 가벼운가. 코칭 배우면서 그 생각 많이 되게 했어요. 긍정성과. 네, 네. 코칭에서도 그 호기심을 굉장히 중요하게 네. 얘기를 하잖아요. 네, 맞아요. 정말 잘 어울리는 닉네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이 코칭이랑 연결을 해서 네. 그 이제 하시는 일과 네. 일에 코칭이 좀 어떤 도움이 되는 것 같으세요? 어떻게 좀 활용을 하고 계시나요? 지금은 제가 그 엄마들의 일에 고민이 많다 보니까 코칭을 어떻게 이제 엄마들의 일과 접목시킬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일단은 엄마들이 그런 역량이 부족해서 일을 못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아이를 낳고 사회와 이제 분리되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그 자신감이나 자존감이 맞아요. 너무너무 바닥으로 내려가서 맞아요. 그러니까 일 관련한 주제로 좀 얘기를 해봅시다 하고 이렇게 모이면 정말 너무너무 화려하신 거예요. 기가 죽을 정도로. 예. 경력들이 이전의 네, 경력들이. 이전의 경력 아니면 저는 이제 경력 단절이라는 의미를 실제로 이제 육아 때문에 집에 머무시는 분들도 말씀드리지만 또 워킹맘도 저는 일종의 잠재적 경력 단절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회 자체가 여성들이 길게 일할 수 없는 사회이고 아이들이 이제 약간 커서 정신을 차릴 무렵이면 이제 40 언저리가 되는데 그 무렵이 되면 이제 제 1순위로 나가야 되는 대상이 되어 버려요. 그래서 요즘 만나는 엄마들은 이제 네, 바로 이 선배들이 나가셨어요. 다음엔 제 차례일 것 같아요라는 말씀들 하시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너무 이렇게 진짜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렇죠. 아니 이렇게 훅 네. 들어오시면 안 되셔. 지금 이제 듣기만 하시는 분들은 우리 무슨 상황인가 이제 그러실 수 있는데 잠깐 이제 눈물이 우리 엄마들 생각하니까 아마 그분들과 함께했던 그러니까요. 시간들, 그런 경험들이 한 번에 이렇게 확 다가오는 것 같아요. 얼마나 그렇게 진심을 담아서 우리 경력 단절과 관련된 여성분들을 도와주고 그러니까요. 창피하네요. 아니,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저도 그런 케이스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공부를 하다가 가정을 꾸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공부를 중단을 했다가 다시 아이 낳고 다시 또 공부를 해야겠다 해서 공부하고 그리고 박사 학위를 받으면서 이제 취업을 했고 근데 사실은 유학하고 돌아와서 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남편이 직장이 지방이다 보니까 그래서 또 제가 포기했고
예, 그리고 박사과정 하고 난 다음에 취업을 했지만 또 저희 남편이 안식년에서 가면서 또 중단했고 예, 돌아와서도 또 찾다가 또 나름대로 프리랜서 삶을 그러니까 일하다가 중단하고 일하다 그쵸. 중단하고 이거에 되게 반복이면서 그러면서 또 아이의 육아와 관련돼서는 그러니까요. 매 순간 맞아요. 고민하고 되게 미안해하고 그러면서도 매 순간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지치고 이랬던 삶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잠재적 경력 단절이라는 게 전 되게 확 와닿아요. 굉장히 안타까워요. 너무 힘들어하시는 모습들이. 그래서 그분들에게 제가 할 수 있는 게 제가 가진 능력이 사실 코칭이라는 도구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나는 들어만 드려도 그분들이 스스로 답을 찾아가시기 때문에 예. 그래서 충분히 들어드리고 또 한편으로는 지지해주는 역할, 지지자의 역할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보통은 이제 주변에서 왜 자꾸 그런 거 하느냐라고 뜯어 말리는 케이스가 훨씬 더 많으세요. 아니면은 특별히 내가 뭘 하지 않아도 뭐 예를 들어 책만 읽어도 아니면 이제 저는 이제 새벽에 일어나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공부를 한다고 주위에 얘기를 하면은 너는 애 키우고 살림하는데 피곤한데 뭐 그런 걸 하냐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가족뿐만 아니라 주변의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다 그런 반응을 하신대요. 그러면 이게 위축이 되잖아요, 사람이. 근데 이제 저를 만나면 또는 이제 제가 활동하는 커뮤니티에 오면은 굉장히 그거를 응원해주고 지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런 거에서 이제 스스로 자기 효능감을 느끼시는 거죠. 그러면서 뭔가 이제 그분들도 자꾸 저 이거 해보고 싶은데요, 해보고 싶은데요. 예. 그러면서 저는 이제 조금씩 내가 할 수 있는 일의 범위가 넓어지고 그렇게 해서 결국엔 저 멀리 어딘가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첫 발을 내디딜 수 있게 해주는 사람 정도로 저는 코칭을 이렇게 접목해서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본인의 솔루션을 찾아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게 막 하루아침에 내가 집에만 아이를 보고 있던 하루아침에 난 직장 구할까 이게 아니라 맞아요. 네. 예, 아이를 키우면서도 내가 내 커리어를 생각해 보는 어떤 기회 하루에 정말 단 5분이라도 나의 커리어와 나의 일에 대해서 뭔가를 좀 준비하고 생각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거 근데 그것조차도 사실은 스타팅이 너무 어렵잖아요. 맞아요. 그죠. 예. 전 갑자기 근데 제 예전에 제가 막 항상 막 일을 열심히 하고 막 집안일도 해야 되고 또 나름 옆에서 공부도 하고 막 했더니 저희 아이가 지쳐서 내 설거지하고 있는데 이제 봐줄 막 그냥 같이 있을 뿐이지 봐주지 않으니 설거지하고 있는데 제 발 밑에서 발목을 이렇게 자꾸 잤던 아이가 지금 어느 순간 딱 떠올랐어요. 지금 우리 둘째 아이가 그랬던 그러니까 이 참 엄마들이 할 짓이 아니었어 진짜 그렇잖아요. 진짜 할 짓이 아니야. 남자들은 이런 거 안 하. 요새 남자들은 많이 도와준다고 하는데. 그래도 오롯이 엄마가 또 감당해야 하는 그 엄마라는 이름에 무게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근데 그 와중에서도 정말 하루에 5분이라도 새벽에 일어나서 단 정말 10분 책을 읽는 시간만이라도 나로 좀 존재할 수 있는 그 시간? 그걸 좀 찾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데 쉽지 않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첫 발에 내딛게 도와줄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이 전 너무 와닿네요. 네. 네. 혹시 네. 뭐 코칭을 하시거나 아니면 블로그를 운영하시면서 이분은 참 기억에 남는다는 분이 혹시 떠오르는 분 계세요? 저의 첫 번째 고객이셨어요. 네, 제일 첫 번째 코칭 고객이셨고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죠. 제가 교육 받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지만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4주 정도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때 회사가 이제 평생 직장일 거라고 생각을 하셨던 분이셨어요. 근데 코칭 받기 이제 직전에 뭔가 이제 회사 내에서 이슈가 있으셨고, 이게 평생 직장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이제 그런 위기감이 있던 상태에서 이제 코칭을 받게 되셨는데요.
온전히 이제 조직에 맞춰진 분이셨어요. 근데 코칭 받고 그 이후에 본인의 삶을 좀 이렇게 꾸려가셔서 뭐 계속 뭔가 진취적으로 계속 배워 나가시고 최근에는 진짜 딱 1년 만이었는데 최근엔 호주로 아이랑 네, 셋이서 한 달 그 여행을 다녀오셨어요. 네. 그러니까 회사에 이렇게 장기 휴가 내시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차근차근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가고 계신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새벽에도 계속 일어나셔서 매일 새벽 기록하시고 그다음에 그 브런치 작가가 되셔서 거기서도 이제 글을 쓰시면서 활동하시거든요. 근데 브런치 작가가 되게 어려워요. 저도 잘 몇 번 했는데 여러 번 떨어졌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꾸준히 글을 쓰시더니 거기에 이제 올라가셔서 계속 글을 연재하고 계시더라고요. 참, 그러니까 제가 그 자녀분들과 이렇게 그 호주에 가셨다고. 네. 전 또 동시에 그 생각하니까 저도 아직까지 뭐가 정답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면서 사실은 계속 여성들은 항상 조급하잖아요. 내 커리어가 어떻게 중단될까? 예, 뭔가 지금 이게 다 기회인 것 같은데 이 기회를 한번 놓치면 어떻게 다시는 안 올 것 같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아이한테 필요한 엄마로서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또 사실은 그거를 하면서도 마음이 어느 한쪽에도 몰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맞아요. 참 많아요. 근데 세월을 이렇게 지내고 보면 저는 요새 작은 아이들을 보면 막 눈물이 나요. 그러니까 왜냐면 다시는 우리 아이가 다시 작아지지 않잖아요. 근데 그 어렸을 때의 그 행복감을 내가 다시는 나도 눈물이 날려. 방금 말씀하셨던 그 쫓기는 마음, 다시는 오지 않을 것 같은 기회에 그거를 지금 이제 딱 제 또래의 엄마들, 보통 아이가 5살 내외의 엄마들, 5살에서 이제 초등 저학년 엄마들이 제일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이한테 소홀한 거에 굉장히 많이 죄책감을 느끼면서 또 저기 사람들이 막 달려가고 있으니까 나도 거기에 진짜 꽁무니라도 어떻게 붙들고 가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또 거기에 매달려 있고 하면은 너무 저도 이제 그런 입장이기도 하고 또 객관적으로 이렇게 멀리서 또 보는 그 모습들을 보면 나도 저렇게 보일까라는 생각들도 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되게 소중한데 저는 그러니까 안 보낸 건 아니에요. 그런 시간을 보내지 않은 건 아닌데 그 아이들과 있을 때 100% 나를 온전히 거기에 그 함께하지 못했던 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아이들과 있지만 또 마음은 저쪽에 있었던 거야. 몸은 있지만 또 몸은 이쪽에 가 있으면 또 마음은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도 몰입하지 못했던 그게 좀 후회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나도 아이들을 되게 내가 혼자서 키우려고 되게 노력했고 많은 걸 해주려고 했어요. 내가 되돌아봐도 참 기특하다라고 할 정도로 했지만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래서 내가 나중에 손녀를 보면 손주를 보면 내가 좀 그걸 해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엄마들이 그렇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도 그 직장을 이제 퇴사를 고민했던 즈음이 딱 아이가 첫째가 그 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 나이 때였던 것 같아요. 예. 근데 모르겠어요. 저도 뭐가 정답인지는 모르겠지만 일을 어쨌든 계속하거나 나의 삶을 계속 유지를 해 나가는데 지금처럼 여기에도 완전히 몰입하지 못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불안해하고 이런 과정은 계속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그런 과정을 겪을 때 정말 내가 그때는 조금 원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 어떤 죄책감을 가졌다면 상황이 그렇게 시간적으로나 이런 건 다르지 않지만 지금은 내가 원하는 뭐 일을 한다거나 내가 조금 더 이제 이쪽에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아이와의 관계나 그런 죄책감에 있어서도 시간적인 부분은 크게 차이가 없지만 좀 더 엄마로서 또 나로서 좀 더 당당할 수 있고 조금 더 몰입할 수 있고 이런
그런 걸 요즘 되게 많이 느끼거든요. 예. 그래서 참 쉽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 명랑 모험가님의 활동이 무척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저희가 코칭 시연을 하면서 이렇게 운 적은 있어도 그러니까. 이렇게 게스트 초대해서 지금 여기 눈물 이게 보이는 라디오 해야 될 것 같지만 영코치님도 울고 계시고 저도 그러니까. 지금 울고 있고 네, 당분간 그러니까 한동안 잊어버렸던 저의 과거의 그러니까, 삶이 네. 다시 막 훅 들어오는 그러니까, 것 같고 네. 제가 사실은 그때 제가 막 코칭 배울 때도 이런 어떤 커리어 우먼들 자녀 양육 이런 게 있으면 사실 코칭을 하기가 너무 힘들었었어요. 저도 그 주제가 제일 어려워요, 네, 사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의 좀 시간이 지나면서 또 저희 아이도 다 장성하고 뭐 그래서 조금 이런 거는 조금 내가 자유로워졌어라고 했는데 이렇게 눈물은 이렇게 전파가 된다니까 우리 명랑 모험가님 이영실 그러니까 코치님이 말이에요. 눈물을 보이시니까 이게 또 다 전파가 되네요. 네. 앞으로 네. 이제 블로그도 계속 하실 거고요. 네. 계속 이런 활동도 하실 건데, 그래도 어떤 꿈, 비전을 가지고 계세요? 저 이런 질문이 제일 어려워요. 그 목표를 이뤄나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저 멀리 대목표, 그러니까 북극성이라고 얘기하는 목표를 찍어놓고 그걸 향해 달려가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너무 먼 미래라서 대신 그냥 오늘 재밌게 살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냥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선택하는 게 제일 맞다라는 생각을 해요. 물론 그 선택을 통해서 내가 버려야 할 것들이 있지만 그래도 이게 정말 나를 춤추게 하는 일이면 그것들 선택하면서 매일매일 즐겁게 살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제가 실제로 블로그 시작한 건 7년이 됐어요. 근데 7년 전에 사실 제가 지금만큼의 블로그 형태를 가질 거라고는 상상해 본 적이 없고요. 그때도 그냥 내가 즐거웠던 새벽에 일어나는 기쁨, 새벽에 일어나서 정말 온전히 나의 시간을 갖는 기쁨을 그냥 기록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하다 보니까 조금씩 커져서 지금에 온 것과 같이 또 2년 전에 카페를 열었어요. 온라인 카페 열 때도 주변에 이제 카페에 가입해 주실 분이 몇 분이 계신 줄 몰랐어요. 근데 블로그 통해서 제 기록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저와 비슷한 엄마들이 이런 공간을 필요로 한다라는 걸 이제 느껴서 카페를 열었는데 그때도 그냥 했어요. 재미있어서. 이런 거 생기면 재밌겠다. 근데 지금 2년이 지나고 같이 해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 또한 그냥 제가 그 순간 재미있는 걸 선택해서 막 이렇게 정말 명랑 무언가처럼 막 계속 저지르고 그걸 조금 수습해 나가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1년 뒤의 일도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다음 달에 있을 이제 카페 2주년 생일 파티를 즐겁게 하면서 이렇게 즐거운 일들 계속 하다 보면 또 다른 5년 후에는 또 다른 제가 그 자리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그 파티 너무 기대돼요. 전직 밝혀도 돼요? 네. 괜찮아요. 괜찮은데. 밝히지 말까요? 밝혀도 상관은 없는데. 전직이 풍선 아트를 하셨대요. 네. 언제 저희 CIT에도 한번 모셔가지고. 저희 행사를 많이 하니까. 의뢰해야겠어요. 네. 코치님께서 오셔서 함께 해주시고, 몸도 해주시고, 그 재능 기부도 좀 해주니까. 그냥 기부해달라면 안 되지. 아니, 저는 이제 블로그도 그렇고 카페도 그렇고 그냥 재밌어서 즐거워서 한다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예전에 우리 영코치님이 말씀하셨던 리크리에이션이라는 말이 떠오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시간 자체가 정말 왜 리크리에이션이라는 단어를 듣고 펑펑 우셨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레크레이션 그게 뭔데요? 막 이러면서 리크리에이션이라는 말에 제가 진짜 눈물을 펑펑 쏟았던
그러니까요. 쏟아냈죠. 네, 우리 엄마들이 뭐 전업이든 경력 단절이든 뭐 워킹맘이든 정말 고군분투하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고 계시는데 그 와중에 정말 아침에 일어나서 블로그에 글을 올리는 정말 온전히 나한테 몰입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정말 10분이어도 리크레이션의 시간인 것 네네.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네. 또 그것을 첫 발을 내디딜 수 있게 해주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주시는 명량 모험가이십니다. 저는 미리 잘 보여놔야 될 것 같아요. 한 진짜? 10년, 20년 있으면 빌딩으로 뭔가 정말 커다란 회사를 운영하고 계실 것 같은 거예요. 정말 그래요? 네, 제가 아까 잘 부탁드린다고 미리 인사했어요. 밥도 사드리고. 진짜 네, 블로그에 우리가 그 방문자 수라 그러나요? 네, 네. 하루 방문자 수 어느 정도 되나요? 얼마 안 돼요. 네. 최근에는 한 2,000명 정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규모가 큰 블로그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래요? 2,000명이? 저희는 상상할 네, 수 없는 네. 숫자라. 네, 근데 저는 그 숫자, 그 외형적인 숫자보다 그 안에 이제 저를 꾸준히 지켜봐 주시는 분들이 얼마나 계신가가 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뭐 그때 이제 제가 그 신년에 글 소개했을 때도 그렇고 그 저도 모르는 이웃들이 너무 많으셔서 네. 잘 모르겠어요. 네. 저는 아직도 기억나요. 처음 코칭을 배우러 오셨을 때, 이제 제가 그 강의 네, 1일차 FT로 들어가셨었는데, 인사를 드리면서 너무, 뭐라 그럴까요? 너무 확신에 찬, 되게 여리여리 하시잖아요. 근데도 굉장히 확신에 찬 목소리로, 저는 경력 단절 여성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이러한 것들을 할 거예요. 라고, 그래서 코칭을 배우러 왔어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2년 후에 봤더니 그 블로그도 엄청 이렇게 활성화가 되어 있고 그때 말씀하셨던 것들은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보면서 제가 되게 많은 생각들을 했었거든요. 정말 뚜렷이 기억이 나요. 신기해요. 저도 그때 이렇게 말은 했고, 이제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이긴 했지만, 그게 실현될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구체적으로 그려보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눈에 보이는 대로 재밌는 거는 막 계속 시도하다 보면은 외부에서는 굉장히 활발히 뭔가 하고 있는 에너지 넘치는 사람으로 생각해 주시고, 또 그 이미지 자체가 또 이제 다른 어떠한 기회로 연결이 되고 그래 왔던 것 같아요. 저 카페도 사실 블로그 같은 경우는 이제 혼자 운영을 하는 거니까 나 혼자 잘하면 되는데 카페 같은 경우는 저 혼자 잘한다고 되는 공간이 아니거든요. 네, 이건 이제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이다 보니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리고 카페에서 하는 활동들 자체가 자기 개발 위주이기 때문에 뭐 새벽에 일어나세요 한다고 일어나진 않잖아요. 근데 그걸 자발적으로 다들 하고 계시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일종의 저의 영향력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코칭의 힘이기도 하고 제가 뭔가 푸시하지 않고 그들이 스스로 자기의 목표를 세우게끔 만들고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스스로 고민하고 그걸 매일매일 실행 기록을 본인이 직접 하고 피드백도 본인이 하고 예, 그런 것들을 하시면서 스스로 깨달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새벽에 매일매일 잘 일어나세요. 가 아니라 아니면 그렇게 뭐 너무 무리하시면 안 돼요라고 말씀드리지 않는데 본인들이 스스로 이렇게 며칠 밤새고 새벽에 너무 무리했더니 또 며칠은 새벽에 못 일어났어요. 좀 평온하게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라거나 그래서 스스로 깨달으시는 게 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카페에서 이제 그런 활동들 하고 있고 또 되게 자발적으로 다 해주시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앞으로 어떻게 또 커나갈지 저도 기대됩니다. 네. 명랑 모험가님, 네. 네. 올해 네. 네, 뭐 물론 막 그렇게 크게 목표를 세워서 하지는 않는다고 네네. 하셨지만 그래도 올해 조금 더 집중하고 싶은 일은 어떤 거세요? 올해는 조금 이제 일이니까 이것도 네. 저도 좀 돈을 벌어야 될 것 같아서요. 네. 좀 더 이제 코칭을 접목해서 프로그램을 좀 더 제대로 세워서 조금 더 많은 분들께 좀 더
구체적인 뭔가 비전을 보여드리는 일들을 하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 이제 브랜딩이랑 마케팅 공부하면서 이제 코칭을 어떻게 고객들께 조금 더 편안하게 접근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 네. 이영실 코치님의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지겠네요. 네네. 기대됩니다. 네. 네. 자, 오늘은 명랑무언가님 이영실 코치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예. 박정희의 코칭살롱 너에게 질문을 던진다. 예, 저희 계속해서 게스트분들 초대해서 다양한 이야기 들어보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고민 사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즘 제일 고민되는 이야기 보내주시면 저희 영코치와 봉코치가 코칭의 렌즈로 또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마지막으로 심쿵 질문 혹시 준비되셨나요, 영코치님? 네, 아까 우리의 어쩌면 과거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많은 분들이 진짜 뭐랄까요, 되게 많은 역량을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네. 이렇게 자신감을 갖지 못하고 항상 주저하고 계시는 우리 많은 여성분들께 괜찮아요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질문을 좀 던지고 싶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영실 코치님 인사 들어봐야겠네요. 네, 한마디만 해주시죠, 마무리 하시면서. 네, 저 늘 그 팟캐스트 너무 열심히 듣고 있었거든요. 매일 공부하면서. 근데 그 자리에 또 제가 이렇게 나와서 또 그 목소리에 하나로 참여하게 될 줄 몰랐어요. 영광입니다. 네, 저야말로 영광입니다.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박정희 코칭살롱 너에게 질문을 던진다. 오늘도 역시 영코치의 심쿵 질문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코칭살롱의 마담, 영코치가 여러분에게 던지는 오늘의 심쿵 질문.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나아진 것은 무엇입니까?